너 혹시 이런 적 없어?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사람 말이야. 늘 입에 제가 워낙 부족해서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해요.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겸손하다, 인성이 바르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네 기분이 찝찝해지는 걸 느껴본 적 없니? 분명건 그 사람이 사과를 했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정작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너란 말이지. 사실 이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다크 심리학적 방어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 한번 상상해봐.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업무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혹은 서운한 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 그때 그 사람이 아 그렇군요. 다음엔 고칠게요 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갑자기 눈을 아래로 깔고 목소리를 떨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한다고 치자. 자, 이 상황에서 네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까지 미안할 건 아니고 하며 오히려 네가 그 사람을 달래줘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지. 이게 바로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은 부족함이라는 방패를 들어서 네 공격권을 원천 봉쇄해 버린 거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건데 사실 그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믿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지.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취기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을 사소한 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고단수의 심리전이야. 이걸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은 너는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 아, 이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자책에 빠지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오늘 내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거야. 늘 제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네 주변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활하게 너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나는 이 과도한 겸손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하고도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 대해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주변에 있는 그 착해 보이는 빌런들 때문에 속이 터지고 정작 말 한마디 못한 채 자존감만 깎이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지금부터 그들의 머릿속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내 주변에 실존할 법한 두 명의 인물을 통해 이 심리적 트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 첫 번째 사례는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대리 같은 인물이야. 박대리는 업무 실수가 잦아. 그런데 그 실수를 지적받을 때마다 반응이 아주 기가 막혀. 한 번은 네가 박대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타와 수치 오류를 발견해서 조용히 불러냈다고 치자. 하지만 박대리는 달라. 그는 갑자기 마우스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더니 의자를 뒤로 쭉 빼고는 너를 향해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의 성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워낙 꼼꼼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팀장님과 여러분께 너무 큰 폐를 끼쳤네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너에게 꽂혀 마치 네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휘두르며 박대리를 괴롭히는 악덕 상사가 된 것 같은 그 싸늘한 시선 말이야. 너는 당황해서 아니 박대리님 그냥 수치만 고쳐달라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라며 수습하려 들겠지. 하지만 박대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결국 그 보고서에 틀린 수치를 고치는 건 너야. 거기서 더 시켰다가는 박대리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거나 사표를 던질 것 같거든. 박 대리는 부족함이라는 가면을 써서 자신의 업무적 무능함을 방어하고 동시에 너를 가해자로 만드는데 성공한 거야.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사적인 관계, 친구 사이인 지영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영이는 늘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아. 예를 들어 네가 큰맘 먹고 유명한 맛집 예약에 성공해서 지영이를 데려갔다고 해보자.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너처럼 멋진 친구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애랑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는 기분이 좋아야 할까? 아니, 오히려 숨이 턱 막힐 거야. 너는 그냥 친구로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지영이는 그 관계의 급을 나누고 자기를 밑바닥으로 내던지면서 너를 저 높은 곳에 시혜자로 올려버려.
이렇게 되면 너는 다음부터 지영이를 만날 때마다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돼. 지영이가 상처받지 않게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써야 하고 혹시라도 네가 바빠서 연락을 늦게 하면 내가 부족해서 얘가 나를 싫어하나 봐라고 생각할 지영이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게 되지. 지영이는 지금 너를 정서적으로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지영이의 그 슬픈 눈망울과 떨리는 목소리 뒤에는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아주 강력한 통제 욕구가 숨어 있어.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네가 자기 비위를 맞추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 그들은 절대 먼저 제안하지 않고 절대 책임을 지지 않아.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니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거봐요. 제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라는 완벽한 탈출구가 있거든. 이들은 겸손이라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더러운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낮은 자세는 너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너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기 위한 밧줄이라는 걸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뇌 안에서 어떤 추악한 설계가 벌어지고 있는지 다크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아주 차갑게 분석해보자. 진짜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척하며 너를 조종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간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표현했어. 이 부족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적 인상 관리라는 아주 고도의 연극을 하고 있는 중이야. 보통 우리가 타인에게 비판을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팍팍 솟구치거든.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야. 그런데 이 똑똑한 빌런들은 그 고통을 피하는 기가 막힌 우회로를 찾아냈어. 바로 자기가 먼저 자신을 때려버리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불구화 전략이라고 불러.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학생이랑 똑같은 심리야. 공부 안 했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두면 시험을 못 봐도 내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핑계가 생기지. 만약 잘 보면 공부도 안 했는데 잘 본 천재가 되는 거고, 제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아. 미리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모든 실수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발행해 두는 거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타인의 비판으로 인한 코르티솔 수치 상승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도파민 회로를 가동하는 셈이지. 더 소름 돋는 건 이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도덕적 우월감이야. 나는 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취해버리는 거지. 네가 그들을 비판하려 할 때 그들은 이미 성자의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어. 너는 졸지의 성자를 핍박하는 가해자가 되는 거고, 이들은 너의 거울 뉴런을 자극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네 전대상 피지를 마비시켜서 논리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내 뇌는 지금 그들의 가짜 눈물과 낮은 목소리에 속아서 저 사람은 약자니까 보호해야 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고단수의 통제술이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이제 네가 치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한번 계산해 볼까? 너는 단순히 기분이 좀 나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자존감 세금이라고 불러.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너는 네 자존감 점수에서 매번 10점, 20점씩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상납하고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제가 부족해서 라고 할 때마다 네가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라고 달래주는 그 에너지. 그건 공짜가 아니야. 네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의 총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40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될 것 같니? 네가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 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할 다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해야 할 내 정신적 안녕이 그 사람의 가짜 겸손을 받아주느라 줄줄 새나가고 있어. 1년으로 따지면은 너는 수천만 원 가치의 감정 자본을 그 사람의 방어벽을 세워주는데 기부하고 있는 셈이지. 게다가 더 큰 손해는 내 판단력의 오염이야.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너는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게 되지. 이건 내 커리어와 인간관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야. 내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 사람은 네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너는 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며 야위어 가고 있느냐는 말이야.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야겠지? 내일부터 당장 그 인간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실전 방어 매뉴얼 5단계를 알려줄게. 잘 들어. 이건 네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네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권이야. 첫 번째 단계, 감정적 격리야. 그 사람이 아무리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부족해서 라고 말해도 절대 당황하지 마. 아, 지금 저 사람이 자기 방어 모드에 들어갔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을 섞지 않는 게 핵심이야. 거울 뉴런이 작동해서 동정심이 생기려 할 때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듯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해. 두 번째 단계, 팩트 폭격기가 아닌 팩트 앵커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다 망쳤어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박 대리님 최고예요. 같은 가짜 위로를 절대 하지 마. 대신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 말해. 네, 이번 보고서에 수치 오류가 세 군데 있네요. 그 부분만 수정해서 2시까지 다시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이야. 그 사람의 부족함이라는 감정에 늪에 빠지지 말고 오직 수정할 사안이라는 팩트에 닻을 내려버려. 세 번째 단계는 책임의 부메랑이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그 책임을 아주 정중하게 다시 돌려줘.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부족한지 스스로 리스트를 뽑아 오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을 무기로 쓸 수 없어. 쓸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증명하고 해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업무가 돼버리니까. 네 번째 단계, 도덕적 프레임 깨기야. 그 사람이 저 때문에 힘드시죠? 죄송해요 라고 할 때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답하지 마. 대신 이렇게 말해봐. 제가 힘든 것보다 일이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게 우리 팀 전체의 손실입니다. 개인적인 미안함보다는 일의 완성도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그 사람이 너를 가해자로 만들려던 프레임을 공적인 효율성의 프레임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무심함이라는 최종 병기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비하를 한다면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마. 아,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바로 네 할 일을 해. 그들이 원하는 건 네 당황한 표정과 따뜻한 위로, 즉 내 감정의 동요거든. 그런데 네가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 조종의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나게 될 거야. 이제 너는 알게 됐을 거야.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착해 보이던 사람들의 실체를 말이야. 그들은 사실 너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 단지 그 방식이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형태를 띄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그들의 전략을 읽어냈고 그들이 어떤 버튼을 눌러서 너를 조종하려 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했어. 기억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야. 반면에 이 가짜 겸손 전문가들은 온통 자기 생각뿐이지.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자기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지만 고민하느라 너라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네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이제 너는 그 인간들의 머리 위에 있어. 그들이 아무리 바닥으로 기어들어가며 너를 끌어내리려 해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네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어. 오늘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그들의 연극에 박수 쳐주지 않는 것. 관객이 반응하지 않는 연극은 결국 막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 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 감정은 그런 교활한 방어 기제에 소모되기엔 너무나 아까운 자산이야. 오늘 이 내용이 내 마음의 갑옷이 되었길 바란다. 너를 지키는 건 차가운 통찰력이지 뜨거운 동정심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 앞으로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파헤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줄 테니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 너는 이제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읽고 상황을 지배하는 다크 심리학의 주인이니까. 이 지식들이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벌써 기대되네. 내일부터 달라진 내 눈빛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 당황하는 건 이제 네가 아니라 그들일 테니까.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소름 돋는 인간 본성의 이면을 들고 올게. 그때까지 내 마음 잘 지키고 있어.